다음 소식은요. 경찰이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때 머그샷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 머그샷이 뭡니까? 네, 머그샷이요. 바로 이제 범죄자의 인상 차기를 기록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범죄자 신원을 정확히 이제 확인하는 목적으로 뭐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이름표 혹은 뭐 이제 수임번호 등을 들고서 피의자 정면 그리고 측면. 촬영 사진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찰청 수사국은 최근 법무부에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촬영과 공개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근데 궁금합니다. 경찰청이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을 법무부에 의뢰한 겁니까? 네, 바로 전 남편 살인 사건인 피의자 고유정 관련 때문입니다. 관련 사건, 고유정 사건은 2차 공판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매번 이 피의자 고 씨가 긴 머리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려왔습니다. 일명 이제 커튼 머리라고 불리는데 커튼처럼 머리카락으로 가려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1차 공판 당시 한 시민에 의해서 이제 고유정의 머리채가 잡히고 공격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었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현장에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지 마라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 차례 있던 재판 모두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게 됐기 때문에 피의자 고 씨의 얼굴 공개가 지난 6월 7일에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 진술 녹화실 이동 시점이 유일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 고유정에 대해서는 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경찰이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미 지난 6월이었습니다.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이제 따라서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에서 피의자 고 씨의 뭐 얼굴과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다 가리고 나오면 경찰이 뭐 이렇게 강제로 얼굴을 공개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네, 현재 경찰 공보규칙에 따라서요. 신상 공개 대상 얼굴을 이제 공개할 때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아닌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피의자가요. 얼굴 공개를 반복적으로 회피해도 이를 제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머그샷 도입이 있었습니까? 국내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도입은 이제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처럼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서 머그샷을 공식적으로 검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머그샷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취재 결과요. 현장 전문가들은 이 머그샷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인격권에 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이라도 그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에는 시민으로 존중해 주라라는 원칙인데요. 이 원칙이 있는 이유는 하나는 아직 범죄자가 아닌 자의 인격권이나 또 사생활의 보호 같은 것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컨대 확정 판결 이전에 어떤 사람을 범죄자로 예단하고 비난하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면 아무래도 재판부가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머그샷의 이런 섣부른 도입이 결국 여론에 영향받지 않은 공정한 재판 진행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요, 경찰의 머그샷 검토 요청 자체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